오늘 러시아에서는 러시아군 장군 한 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모스크바 근처 발라시아에서 차량이 폭파됐는데 사망한 운전자가 러시아군 중장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러시아 고위 장교에 대한 네 번째 성공적인 제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제 러시아 특수기관이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최측근 경호에 사용되는 특수 감시 시스템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차단했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이는 테헤란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암살된 이후에 일어난 일로 이 사건은 감시를 위한 인공지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모스크바 남서부에서 또 다른 폭발이 발생했고 또 한 대의 차량이 폭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이번 방송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오늘 모스크바 근처 발라시아에서 자동차가 폭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퍼졌고 사망한 운전자가 러시아 전면군의 중장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러시아 고위 장교에 대한 네 번째 성공적인 제거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소식통들은 즉시 사망자가 62세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운전자가 고위 계급의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한 익명의 친군사 텔레그램 채널 중 한 곳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공식적으로 러시아 당국은 아직 사망자의 직책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주로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의 메시지에서는 그를 오늘 제거된 정직한 군인, 애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모스크바 외곽의 발라시아시에서 발생한 폭발은 1년 조금 넘게 전에 발생했던 바로 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연방 총참모부 부의장 야로슬라브 모스칼리크의 차량이 폭파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군인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러시아의 고위 군 관계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오늘 또 한 명이 제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오늘 발생한 폭발 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350m라고 합니다. BMW X3 차량이 폭발해 불이 붙었고 주차된 차량에 충돌했습니다. 한 목격자가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를 꺼내려 했지만 그는 끝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폭발 순간은 카메라에 찍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비 조사에 따르면 폭발물은 운전자 뒤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등에 파편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이 막 주차장을 빠져나오자마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폭발물은 원격으로 작동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오늘 모스크바 근교에서 주요 행정 책임자가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미사일 포병국의 국장 다미르 다비도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러시아의 소위 제트 군사 블로거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폭발 장면이 점점 더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한 명의 고위 러시아 장교가 제거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러시아군에는 장군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 계급에는 현역과 퇴역군인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상장, 중장 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거된 중장은 최고위 장교 계급 중 두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군단이나 심지어 군구를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중장들이 모스크바와 모스크바 인근에서 잇따라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성공적인 사례를 더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전동 킥보드가 폭발해 이고리 쿠즈네초프 중장이 사망했습니다. 그 후 2025년 4월 같은 발라시아에서
야로슬라프 마스칼릭 참모본부 총국 부국장이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그 역시 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스칼릭 폭발 현장과 오늘 폭발이 일어난 곳 사이의 거리는 불과 350m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에는 폭발이 이미 모스크바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러시아군 작전준비국장인 파닐 사브추크 중장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2월에는 러시아 국방부 GRU 부의장인 블라디미르 알렉세예프 중장에 대한 암살 시도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작년 말에도 이미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중장이 사망했습니다. 또 사건이 있었지만 러시아인들은 교훈을 얻지 못한 듯합니다. 며칠 전엔 새 정보도 나왔습니다. 특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특수 감시 시스템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차단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스템은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최측근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일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테헤란에서 암살된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감시를 위한 인공지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 소식통에 따르면 엔지니어들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인터넷으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려고 시도한 후에야 시스템이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테헤란의 도로 카메라에서 대량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메네이와 그의 최측근들이 2월 28일에 만난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당시 이란 치안당국의 고위 관리 몇 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현대 인공지능 기술이 수천 대의 카메라로부터 수백만 시간의 영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인물이나 행동 패턴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FSB 국장은 지역 보안기관의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도구들은 실제로 영상에서 얼굴이나 자동차뿐만 아니라 특정 행동까지도 찾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서로 가방을 주고받거나 외모를 바꾸거나 평소와 다른 경로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이미 이 차량이 이상하게 움직이니 뭔가 숨기고 있다고 식별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전부터 블라디미르 푸틴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활동 때문이었죠. 그리고 파이낸셜의 정보에 따르면 FSB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미 러시아의 도로 카메라에 접근한 적이 있었고 러시아군을 상대로 한 작전 중에 휴대전화 데이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한 우크라이나 해커들 중 한 명은 모스크바, 특히 크렘린 근처의 카메라들이 여전히 작동 중이며 정기적으로 해킹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인공지능으로 대규모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유튜브 채널에 더 많은 흥미로운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특히 중동에서의 일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미군에게 정말로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젤렌스키와 미국인들 사이에 있었던 비밀스러운 비공개 회의의 세부 사항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모비치에 관한 이야기,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드러난 내용도 다룰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웠던 모든 러시아인들, 즉 이른바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의 입국을 금지한 것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흥미로운 주제들도 다룰 예정이니 꼭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말을 줄이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